논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금 스마트 스토어 기초 강의 3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이제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2주차 방송하고 딱 그날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보기 쉬워지게 바뀌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원래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 지난주에 요 아래 게 바뀐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그 신규 주문란 있죠. 그게 더 커졌어요. 보기 좋게. 사람들이 항상 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요청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고 정상 관련 조건이 옆에 이렇게 똑같이 있고 요거는 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주문을 받고 처리하고 CS 관리까지 하기 편하게 좀 더 UI가 이쁘게 바뀌어가지고 요거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저희가 이제 개설하고 상품 등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것인가, 마케팅과 광고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키워드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좀 설명이 좀 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개 갖고 온 게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좀 좋은 예시랑 나쁜 예시를 하나씩 갖고 와봤거든요. 상세 페이지 나쁜 예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좀 딸기로 한번 논산 딸기로 키워드를 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랑 아주 안 좋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상품도 노출되는 거에서. 심지어 이건 논산 딸기도 아닌데 상세 페이지가 이 한 PPT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일단 이게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인데 이 썸네일도 한 장밖에 없죠. 한 장밖에 없고 뭐 속 내용물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도 1kg인데 46,400원이면은 제 생각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가 여기가 끝이에요. 이 사진 두 장이 끝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 팩 하나만 띡 상세 페이지에 넣는다고 해서 저렇게 해도 상품 등록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런 거를 봤을 때 상품에 들어갔을 때 별로다 하고 나가버리는 이탈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했던 게 상세 페이지에 관한 중요성, 사람들이 체류 시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고요.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벌써 요건 논산 딸기 쳤을 때 제일 위에 나온 거예요. 제일 위에 나온 거고 리뷰도 벌써 7,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논산 딸기고요.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뒤에 매니저님 계신가요?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뷔를 잠깐 없어가지고.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벌써 썸네일이 많이 있죠? 꽉 채우신 것 같아요. 썸네일이 여러분 대표 사진 한 장이랑 서브 사진 9장을 넣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맨 여기 앞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대표적인 상품의 사진을 딱 보기 좋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키워서 이제 이거를 하시는지 본인의 얼굴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분은 상세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키운 부부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좀 재밌게 올리긴 하셨는데 본인들의 얼굴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을 해주고요. 맨 마지막 보시면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하면은 영상까지 동영상까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네이버가 하라는 거 다 넣은 이제 상세 페이지고요. 썸네일이고요. 아래로 이제 좀 내려보시면은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리뷰 엄청 많죠, 7,000개. 자, 이제 영상을 넣으면은 맨 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 썸네일 아래 부분에 영상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넣으면 저기 썸네일 맨 끝이랑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벌써 여기서 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들어오면은 눈이 일단 영상을 좀 보게 되니까 거기서 좀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또 아래 내리면 바로 리뷰. 리뷰가 뭐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믿음감을, 신뢰감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건 보고 나서 저도 사고 싶다. 얘가 들었고, 사실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디자인 자체가 막 뭐 화려하거나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차게 넣어놨어요. 요거 스타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요런 게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 텍스트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뭐 뷰티 상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정말 이뻐야 되는 상세 페이지들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농산물, 사람들이 산지직송하는 거나 내가 직접 키워서 보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뭔가 이거 농부분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열심히 해갖고 보낸 신선한 상품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분들이 센스도 센스지만 전문가한테 이 상세 페이지의 흐름을 좀 배우시거나 맡기신 것 같아요. 그 아래로 쭉 더 내려보시면은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런 인증서 같은 것들, 여기서 뭐 관리 인증서 같은 거 하면서 이건 또 이제 국산이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구성 같은 것도 어떤 박스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은 정말 좋은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T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상세 페이지를 AI나 뭐 미디 캔버스로 만드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좋은 상세 페이지고 안 좋은 상세 페이지인지 제가 좀 설명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잠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까지 다 했으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상품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들이 내 상품을 이제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내 상품을 들어오게끔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핸드폰으로 네이버 앱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단어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자, 제가 위에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쫙 나올 건데, 위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치면은 쫙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맨 위에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CPC 그 파워링크 광고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키워드를 잡고 광고를 하면은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치면은 약간 볼드처럼 트리 막 이런 식으로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옆에 광고라고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옆에 광고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네이버 광고 센터에서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판매자들이 등록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그런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네이버 쇼핑 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인에서 이제 내리다 보면 쇼핑 탭이 나와요. 거기서 가격 비교 탭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면은 브랜드가 일단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화장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뭐 스킨케어나 아니면 색조 화장품, 뭐 비비크림 이런 거 치면은 브랜드별로 좀 유명한 것들 먼저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우리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요거 키워드 추천이라고 해서 뜹니다.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등록할 때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이버 쇼핑 탭에 뭐 이제 150cm 크기라던가 아니면 구성이라던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잡혀서 이제 노출이 되게 돼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만 쳐도 다른 키워드들도 다 잡혀서 이렇게 노출이 되죠. 상품명에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게 지금 이런 풀세트 150cm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치는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해서 많이 치는 키워드들을 데이터로 통계를 내서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품명에 넣을 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잡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탭이랑 좀 다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맞춤 추천을 해준다고 할까요? 네이버가 그런 느낌의 이제 탭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면은 여러분들의 상품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옆에 거는 그 블로그나 카페 요런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이라고 해요. 자, 브랜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요거는 광고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블로그도 있습니다. 옆에 광고라고 써있죠. 요거는 그 컨텐츠 광고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시고 나서 거기다 키워드를 잡으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뭐 블로그, 카페, 쇼핑, 뉴스,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태계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매체들이나 플랫폼 같은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 상품이 하나가 뭔가 터졌다, 뭐 사람들한테 반응이 온다 그러면은 네이버를 이런 식으로 쫙 장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광고가 아니죠. 옆에 광고가 없고 그냥 이제 네이버의 블로거들 또는 카페에서 쓰시는 분들이 뭐 본인들이 직접 이제 블로그를 그냥 내돈내산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요청을 해서 블로그를 써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이버 자체 광고라기보다는 대행을 맡기는 거죠. 이제 광고 대행을 맡겨서 블로거 여기 내 상품이 노출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요새는 그 네이버도 그 블로거들이라고 안 하고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브랜드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런 거를 쏜다 그러면은 노출이 상위에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 어디서 사요? 댓글에다가 비밀 댓글로 막 어디서 사요? 정보 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거는 진짜 좀 내 상품이 좀 잘 됐을 때나 아니면은 좀 장악을 했을 때 그럴 때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옛날 건데 지식인 옛날에는 네이버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그 노출 작업할 때 이제 지식인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새는 뭐 큰 브랜드 아니면은 굳이 지식인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근데 하지만 나오긴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쇼클립입니다. 그 짧은 영상에 관련된 건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당장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개설하고 당장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쇼클립 같은 것들 제가 저번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강의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상품의 키워드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곶감을 한다 그러면은 곶감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들 예를 들면은 곶감 선물이라던가 연말 선물 뭐 상견례 선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키워드들도 잘 잡아야 내 상품이 노출이 되기가 쉽다. 이런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은 클립, 뭐 브랜드 스토어 이런 데다가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이거 제가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키워드 잡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품명의 노래 키워드 잡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잡냐?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치고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 한번 구경을 했죠. 스마트 스토어 센터 맨 위에 보면은 네이버 광고라고 있어요. 네이버 광고에서 저기 위에 검색 광고라고 있습니다. 저 검색 광고 센터인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치는 키워드, 내가 상품을 잡아야 될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검색 광고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검색 광고 센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우선은 지금 키워드 제가 잡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어떤 광고 유형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광고 유형은요. 여기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자, 보이시죠? 맨 위에부터 여러분들 그 파워 링크 광고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아까 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치면 맨 위에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광고,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 광고라고 해서 맨 위에 뜨는데 내가 어떤 키워드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 키워드를 사람들이 치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한 면에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내 스토어로 연동이 되는 그런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돈이 빠져나가는.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단어를 이제 요거는 입찰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CPC라고 하는데 클릭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고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단어를 샀어요. 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서 저 한 번 클릭하는데 500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내 광고비에 충전한 거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500원이 빠져나가요. 그런 식의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광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PC 광고, PC랑 이제 모바일로 노출이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PC는 거의 없고요. 다 모바일로 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PC보다는 모바일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도 따라서 PC로는 거의 안 하고요. 모바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는 의지를 갖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쇼핑 탭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쇼핑 탭에 노출되는 광고가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PC랑 모바일 둘 다 있는데 PC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쳤어요. 그러면은 쇼핑 여기 탭에 쫙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 상품들이 쫙 있겠죠. 쇼핑 탭이니까 쇼핑몰들이 쫙 있는데 거기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나 옆에 광고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광고라고 붙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한 상품에 내가 그 키워드들을 여러 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그 내가 한번 클릭하면 그 클릭에 대한 과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CPC 광고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 컨텐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블로그 그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블로그 크리스마스 트리 쳐서 블로그를 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광고로 붙어있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 광고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한 광고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블로그가 좀 중요한 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옛날에 아주 한 뭐 2010년대 초반 때 그럴 때 블로그 되게 성행했어요. 성행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 10대 후반으로 오면서 뭔가 블로그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에 다시 블로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막 젊진 않지만 93년생이에요. 근데 제 주변의 후배들, 친구들이 그 자기 블로그 하겠다고
블로그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글 쓰는 애들이 되게 많고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요새 네이버가 이 파워 콘텐츠 광고 같은 거를 블로그랑 연동해서 시작을 하면서 요거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아마 1, 2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블로거들도 돈을 벌고 나는 판매자는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 상품을 광고를 하는 그런 이제 연동 시스템이 파워 콘텐츠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요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당장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내가 스토어를 갖고 어떤 브랜드 이름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네이버에서 복식하는 그런 광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설화수를 예를 들면 설화수를 치면은 이 네이버 상단에 다른 쇼핑몰들은 안 나옵니다. 그냥 내 브랜드 이렇게 배너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상품 페이지로 바로 연동도 가능하고요. 뭐 브랜드 추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쫙 해서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를 쳤을 때 이거 되게 고급진 유명한 브랜드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을 위한 광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브랜드 검색 광고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스 광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신 분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연동하신 분들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시고 이제 내가 만약에 논산 흘려서 맛집을 짓다 그러면은 여기 요런데 이제 지도 아래다가 내 맛집 추천이 뜨는 그런 광고가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5가지가 이제 검색 광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광고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상품명 잡을 때 키워드 잡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검색 광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검색 광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파워링크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파워링크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검색 광고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세팅창이 뜹니다. 세팅창이 뜨면은 캠페인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가 아니라 내가 선 충전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만약에 20만 원 충전했는데 나는 이 20만 원으로 일주일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루 만에 20만 원이 다 빠져나가면은 다음 6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예산 상한선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예산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하루 예산도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루에 내가 2만 원을 쓰는데 이 2만 원이 오전 중에 다 소진이 돼버리면은 그럼 또 저녁에 사람들이 뭐 많이 구매하고 싶은데 그때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균등하게 배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고급호성 같은 거 좀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하시다 보면은 그 시간대도 내가 노출할 시간대, 노출 안 하고 싶은 시간대, 노출 안 하고 싶은 요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노출 광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파워링크 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쇼핑 검색 광고 지금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지금 해보면은 쇼핑몰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 스토어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그냥 봐야 될 거는 이제 쇼핑몰 상품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 상품을 클릭하면은 바로 내 스토어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가는 그 광고가 쇼핑몰 상품형이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쇼핑 가끔 하시다가 거기서 보면은 어떤 한 상품이 여러 스토어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브랜드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제조사예요. 뭐 스킨케어를 만든 제조사라고 하면은 나는 스토어가 없어요. 제조사인데 스토어가 없고 그냥 온라인 셀러들한테 내 거를 나가서 팔고 있어요. 근데
아, 내 거 좀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노출을 시키고 싶고. 근데 광고할 내 스토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거 광고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제품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 상품이 있는 스토어들이 묶인 그런 브랜드 제품 카탈로그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카탈로그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정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내일 모레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쇼핑몰 상품용으로 처음 시작해보시면 좋다. 내가 셀러고 스토어를 갖고 있고 개설을 했죠. 그래서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이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상품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 이름 설정을 하시고요. 쇼핑몰 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 스토어가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어에다가 연동을 할 것이냐 이 광고를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입찰가 설정을 하는데 요 입찰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50원에서 10만 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제 광고한 키워드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입찰가가 왜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나만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크리스마스 트리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올리고 이제 노출이 내 상품이 노출되는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제일 위에 있으려면은 다른 광고하는 사람들 거보다 내게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자면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도 있고요. 경쟁률이 되게 높은 키워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은 정말 그 내가 1위를 하려면 막 한 번 클릭에 8만 원, 9만 원, 한 번 클릭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보는 방법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 내가 200원으로 설정을 한 거는 내 광고를 한번 내 스토어를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200원씩 빠져나간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내 광고를 총 50번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찰가까지 설정을 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매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될 것인가. 네이버 안에 노출도 되게 여러 군데 되거든요. PC에 되는가, 아니면 모바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모바일 중에서도 그 네이버랑 제휴를 맺은 뭔가 뉴스 지면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들이 뭐 뉴스 보면서 내 상품 살 것 같진 않아 했을 때는 뉴스 같은 거, 페이지 같은 거 다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다 나오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매체 선택하면은 요새 좀 그냥 제가 경험상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보통 모바일로만 많이 초반에는 하세요. 이제 내가 브랜드 상품이고 좀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PC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긴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좀 예산도 아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못 쓰고 하면은 집중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모바일로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체 유형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랑 검색 포털 매체, 그러니까 네이버 전반적인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초록색 창, 그 포털 사이트 거기에만 노출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다른 네이버랑 제휴를 맺은 파트너 매체에다가도 노출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다나와나 ZUM이나 줌 사이트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도 노출을 시킬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거면 그냥 모바일에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때 막 이제 매체로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좀 허수라고 하죠. 내가 뉴스를 보다가 가끔 이런 게 광고들이 상술일 때 많잖아요. 내가 이거 엑스박스 불러서 광고 끄고 싶은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호스트들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바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네이버에서 딱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로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노출 제한 매체, 내가 여기에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매체들을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체 유형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쇼핑몰명이랑 쇼핑몰 아이디 URL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 세팅을 했으면은 쫙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상품 검색하기는 뭐냐면, 이제 요게 아까 전에 세팅할 때 내 스토어로 연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스토어에 상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할 것인가, 노출을 시킬 것인가 해서 그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카테고리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상품명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싶은 상품의 상품 이름은 이제 당연히 알 거잖아요. 거기서 송편만 치셔도요. 송편만 치고 검색하기 누르시면은 여기서 알아서 이 상품 맞아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하고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서 그 상품이 네이버 광고할 상품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선택한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하고, 요거는 상품을 여러 개 이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개 상품을 그냥 하루 2만 원씩 그냥 쭉 미느냐, 아니면은 같은 카테고리 상품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가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광고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은 보니까 최대 1000개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비주머니 충전은 광고를 할 돈이죠. 당연히 내가 충전을 먼저 하고 그 충전한 예치금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검색 광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이제 비주머니 충전을 하셔야 되고, 해서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광고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는 바로 안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검수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비주머니 충전도 미리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소재에서 뭔가 부적절한 단어나 이런 거가 없어야 되고요. 이게 왜 있냐면은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성인용품이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들, 뭐 주류 이런 것들은 광고가 당연히 안 되고요.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심의 같은 걸로 규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는 아무래도 좀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매하시는 것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규정 같은 게 좀 있어서 내가 함부로 어떤 단어, 자극적인 단어 막 그거를 이제 뭐라고, 베스트 단어 같은 거 있죠. 최고, 뭐 100%, 최고 막 내가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막 이런 이제 단어를 쓰시면은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순화해서 그런 순화한 단어를 이제 잘 적절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온오프 있죠. 이 온오프를 클릭하고 닫으면 내 광고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ON을 하시면 초록색 창으로 열리고요. 내 광고가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오프를 하면은 잠깐 꺼진다. 그래서 잠깐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오프 같은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위에 그래프는 내가 일자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뭐 3일, 이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입찰가랑 뭐 하루 예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가도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하루 예산 같은 것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매체도 여러분들 다 이제 처음 세팅한 거에서 내가 원하는 전략이 이제 변경이 됐으면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 입찰가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기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광고 정보 위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제 광고한 기간을 내가 보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기도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출은 얼마나 됐고 그 노출에 비해 사람들이 클릭은 얼마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노출 대비 클릭 수가 클릭률이죠. 사람들이 만약에 1000번 노출이 됐는데 거기서 500번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클릭률은 5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릭 수가 볼 수 있고요. 평균 클릭 비용 같은 경우는 요게 만약에 내가 200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원 한 번 클릭할 때 200원을 했잖아요. 근데 요게 무조건 200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을 했어요. 근데 그 키워드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평균 클릭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따져봤을 때 총 비용은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 내가 나갔는지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볍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상세 미리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이제 설정하는 것도 키워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능인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할 때 키워드 잡을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검색 광고 센터 이제 가보시면은 상단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탭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궁금한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곶감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그 곶감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쫙 나와요. 곶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곶감과 관련된 키워드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설날도 있고 상견례 선물 뭐 이런 게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 내가 곶감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한 달에 얼마나 PC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고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예상 평균 클릭수, 평균 노출 수기 때문에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맞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별로 제일 많은 키워드부터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곶감이라는 그냥 그 키워드 자체가 모바일에서는 한 달에 41,000회가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곶감을 클릭하는, 그 키워드를 클릭하는 수가 41,000회 중에서 698.5회인가요? 저렇게 써 있고요. 600회 정도, 약간 약 700회 정도 써 있고요. 그래서 평균 클릭수가 1.85%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클릭률이 1.85면은 41,000회가 모바일이 이제 노출수가 41,000회잖아요. 내가 곶감 상품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인기가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월평균 클릭수가 698회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곶감 키워드는 많이 치는데 그 4만 회가 이제 4만 회가 검색되는 것에 비해서는 쇼핑에서 그렇게 클릭 수는 많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클릭률이 이렇게 검색 수 대비 클릭 수가 1.85%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정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우리 경쟁사들, 다른 이제 온라인 곶감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제 경쟁 정도가 높음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인기가 많은 키워드라서 입찰가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곶감 키워드를 이제 이거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곶감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표도 보일 수가 있고요. 보니까 월별 검색 수출이 최근 1년 동안인데 곶감 키워드는 조금 특이한 게 보시면은 이게 1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월에 또 많이 올라가 떨어지네요. 요거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는 설날에 그리고 추석에 많이 팔리는구나. 이런 특수 상품이구나. 특수 기간에 많이 팔리는 이제 그런 키워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상품명에 그러면은 나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노출되는 키워드 순서대로 그냥 넣겠습니다 하고 곶감, 설날, 상견례 선물 뭐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5개를 이제 클릭 여기 추가 버튼이 있어요. 추가해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한테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선택한 키워드들. 그래서 이 월간 실적 보기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내가 200원에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예상 클릭수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그 이전에 요 5개의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키워드들이죠. 그러면은 200원에 하면은 예상 클릭수가 없어요. 왜냐면 입찰가가 너무 적어. 노출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미 내 곶감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이 높은 입찰가로 이미 선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PC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 해서 보시면은 내가 그럼 1,000원에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번 클릭당 1,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입찰가 1,000원 잡았는데 노출수는 뭐 한 이 정도 되고 예상 클릭수가 그래도 좀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은 941에 내가 내 입찰가 1,000원 하면은 이 정도 효용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약간 뭐냐면은 입찰가별로 이제 내 상품이 노출되는 그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효율성이 딱 나타내는 건데 입찰가가 무한정 높아진다고 해서 다 노출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1,000원 했어요. 근데 1,000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가장 상단 노출이 잘 되는 지점이냐 어떤 금액이 제가 2,000원을 한번 쳐볼게요. 자 2,000원을 치면은 이제 또 아까보다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2,000원에서 딱 그 멈추죠. 그러면은 곶감에 이 한 번 클릭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돈은 2,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들을 잡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할 때 요거는 지금 제가 입찰가를 계속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광고를 하실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등록을 하실 단계에서 상품 등록을 할 때 바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다음 단계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치고 이런 검색수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검색수를 보시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해서 그 키워드들, 여러분의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기다 검색하고 조회를 해서 그 관련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키워드를 잡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스마트 센터 보면은 키워드 도움 가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옛날에 있었고 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는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하냐 요거에 따라서 내 상품이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다, 묻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잘 되는 상품들 보면은 상품명이 길어요. 40자에서 50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런 걸 보고 만드는 겁니다. 내가 화장품을 판다 그래서 그냥 브랜드 이름 무슨 샴푸만 치면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거 안 팔고 싶다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양한 키워드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많이 넣는 게 잘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할 때 잡아야 될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제가 스토어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10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쉴게요. 너무 비싸서 제가 그 1분씩 때는 이제 광고센터에서 키워드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고 분명히 반응이 오면은 좀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를 좀 위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첫날부터 스토어 강의 개설하고 뭐 이제 상품 등록하고 소싱하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쭉 드렸고 거기서 반응이 오는 거 제가 찾았다 했고 이제 점점 리뷰가 쌓이고 뭐 사람들이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 상품에 대한 뭔가 욕심이 생겼다 하실 때 이거 광고에서 좀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 그때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죠. 세팅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 강의를 기억 못 하시더라도 그냥 이 광고 센터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면 되구나 하고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이버에서 딱 뭐 하라고 그냥 클릭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해서 선택하고 이제 설정만 하시면 되는데요. 팁 같은 게 있다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많은 돈으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막 뭐 하루에 10만 원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광고를 태워봐야겠다 해놓고 너무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처음 일주일은 뭐 예를 들면 5만 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드들을 여러 개 쇼핑 검색에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색 이제 키워드들을 여러 개 잡아두시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 공부한 키워드들을 딱 잡아두시고 일주일에 5만 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뭐 몇 개, 클릭률이 얼마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2주일, 3주일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제외 검색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키워드에 관해서는 내가 만약에 상품명에 뭐가 키워드가 잡혀있는데 내 이 키워드는 특정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자면 예를 들면 내가 곶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곶감 맛집, 뭐 곶감 농장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가려고 뭐 내가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키워드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이 점점 눈에 이제 하다 보면 보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키워드들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 일주일을 잡아놓고 5만 원씩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10만 원씩 하나하나 제외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들을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실수 없이 내가 비용을 이제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좀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광고가 여기 보시면은
쇼핑 검색 광고는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개설하시고 반응이 오는 상품이 있으면은 이제 저는 좀 그래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이건 제가 내일 모레 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뭐 쇼클립이나 아니면은 영상 찍거나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인스타그램, SNS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또는 뭐 글쓰기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광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광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도 검색 광고에서도 컨텐츠 관련된 이제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네이버가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의향이 있으시면 좀 해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쇼핑, 저는 약간 좀 지금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별로다. 왜냐면은 키워드도 비싸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뭐 효율이나 이런 게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렇게 상단에 파워링크가 뜨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가격 비교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상단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 의사를 딱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탭에 나오는 그 광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뭐 사실 보고 싶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상단에 나와 있으면은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클릭을 하는 확률이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파워링크냐 쇼핑 검색 광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스토어가 크면은 당연히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하면 좋고, 요거는 기본으로 월에 50만원, 요거는 클릭 광고가 아니에요. 클릭당 과금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가 돈을 미리 내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 달에 6만 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6만 회 정도가 6만 회 미만으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브랜드 검색 광고 했을 때 한 달에 55만 원,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검색량이 늘어날수록 그걸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될수록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비용이 늘어난다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뭐 지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봤자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고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실 때 뭐 이 강의가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광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소소한 비용으로 테스트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키워드를 다 잡아보시고 필요 없는 키워드들,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들은 제외, 그 다음에 반응이 있는 키워드들을 남겨놓고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광고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스토어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토어를 개설하면은 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운영을 하시면 할수록 내 스토어를 알림받게 하는 사람들, 소식 알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마케팅 메시지라는 광고 수단인데요. 이 마케팅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쿠폰 할인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상품이 나왔다던가 했을 때 내 스토어에 있는 단골 고객님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마케팅 메시지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서 이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면 내 이 스토어를 알림받게 한 사람 핸드폰에 상단 푸시 알림으로 뜹니다. 신상 나왔어요. 뭐 할인 행사 중이에요. 쿠폰 받아가세요. 요런 이제 마케팅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는 활용 수단이 마케팅 메시지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케팅 메시지는요, 근데 사실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내 스토어 알림 고객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내 스토어 고객이 한 명이다, 알림받기가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한테만 가는 거고요.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무료, 한 명이든 10만 명이든 5만 명이든 한 달에 한 번은 이 마케팅 메시지가 무료고요. 그 다음번에 보낼 때는 유료입니다. 한 명당 1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명당 10원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할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고요.
이거를 보완할 방법도 제가 소개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누구한테 보내냐? 요 관심 고객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내 스토어 상단에 47명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무료 전송 가능수가 있고 유료 전송 가능수가 있어요. 무료 전송은 지금 자 47명이죠. 그러면은 47명한테 한 달에 한번 무료. 유료는요, 지금 47명인데 141건이 되죠. 요거는 어떤 기준일까요? 이 47명의 3배입니다. 곱하기 3 하면은 141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총 4번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무료로, 3번은 유료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 한일 쿠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달에 뭐 재입고 신상이 재입고될 수도 있고 인기 많은 상품 특별 행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그렇게 행사 겹친 날도 많고 할 텐데 마케팅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낼 수 있으면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유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대신에 근데 이제 3번까지만 보낼 수 있게 제한을 해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러면은 내 스토어를 마케팅 메시지 발송한 스토어를 정합니다. 이게 왜 있냐면은 우리는 스토어가 한 개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토어는 총 2개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내가 스토어를 개설하고 파워 등급이 됐어요. 뭐 8개월 이상이 되고 어떤 조건을 맞추면은 그 다음에 서브 스토어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어를 2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내 사업자로. 그래서 스토어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토어 클릭 또는 예를 들면은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쇼핑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쇼핑 윈도우는 예를 들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좀 약간 폐쇄되어 있는 이제 나만의 상점이라고 한다면은 쇼핑 윈도우는 약간 뭐 드럭스토어 같은 여러 패션이나 뭐 카테고리들로 묶여 있는 이제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상품이 노출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쇼핑 윈도우도 어쨌든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샵인샵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토어에 뭐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하시면은 이제 스토어 확정을 누릅니다. 클릭하고 스토어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어에 내가 보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림받기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알림받기 고객한테 전체 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내는 마케팅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마케팅이 있을 거고요. 또는 알림받기를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해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알림받기를 해놨는데 아직 구매를 안 한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 첫 구매를 하시길 유도하는 마케팅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구매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상품 찜하셔라 뭐 이런 유도 여러 가지 타겟팅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직접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설정은 남자한테 보낼 건지 여자한테 보낼 건지 또는 연령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네이버에 우리 로그인 하잖아요. 그 정보로 이제 타겟팅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설정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뭐 신상품 알림이나 마케팅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할인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알림받기 전체 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림받기 전체로 마케팅 메시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는 좀 더 있자면은 뭐 재구매 유도 정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내가 많이 식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재구매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재구매 유도 같은 경우에도 좀 활용을 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케팅 메시지 목표 설정이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무료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또 유료로 보낼 것인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스토어에서는 아직 무료로 한 번도 안 보내기 때문에 무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내는 거 하고
이제 타겟팅 설정을 합니다. 이것 또한 광고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만약 유료 전송을 할 때는 비용을 써야 됩니다. 네이버 비즈머니라는 게 있어요. 광고 센터나 이제 그런 비즈 월렛에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딱 설정을 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혜택을 넣을 것인지 쿠폰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안 넣고 그냥 소식만 보내줄 것인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혜택 첨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 혜택 쿠폰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혜택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 뭐 첫 구매 고객, 재구매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내가 이제 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뭐 1,000원이나 아니면 어떤 퍼센테이지 할인, 뭐 쿠폰을 만드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만약에 등록을 다 하시면은 이 마케팅 메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쿠폰을 실어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알림 받은 사람이 뭐 글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랑 이제 소식만 글만 읽을 수도 있지만 혜택 첨부를 하면은 혜택 받으러 가기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그 상품으로 이어지면서 그 쿠폰이 내가 소비자가 자동으로 다운 받아지면서 좀 더 구매 유도가 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메시지를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어떤 상품을 하는지. 근데 내가 그냥 텍스트만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떤 상품 하나를 그냥 하나 단품으로 밀고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품의 카테고리를 이제 여러 상품들을 그룹으로 해서 이제 행사를 구성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설명형이 있고 이미지형이 있고 상품 리스트형, 뭐 상품 카드형 이렇게 있는데 설명형은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형은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미지가 뭐 없는 경우 만들기가 좀 힘들거나 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뷰티 상품이나 뭐 그런 상품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는 이제 텍스트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할인 행사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아래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눈에 띄는 이미지, 소비자한테 푸시알을 받을 때 눈이 가는 이미지를 넣으면은 소비자가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속된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어그로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후킹이 되는 그런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으시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선택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저는 이미지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지형으로 선택을 했고, 메시지 카테고리는 뭐 뷰티도 있고 뭐 다른 카테고리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혜택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혜택 유형. 자, 내가 한정 세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매자가 제일 많이 하는 할인 행사를 여러분들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타임 세일이 있고요. 사은품 증정,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 브랜드 데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랜드 데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쿠폰을 소비자한테 지급하겠죠. 그거를 우리한테 쓰시라 하고 알려주는 그런 게 이제 브랜드 데이인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고, 뭐 이걸 하시면은 이제 상단에 타임 세일 네이버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쇼핑 라이브 언제 시작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쇼핑 라이브에서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 기간 안에 타임 세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두 개의 복수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 이미지 등록 규격도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가로 규격, 세로 규격 다 나와 있고, 요거는 네이버가 조금 깐깐한 게 뭐냐면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그 규격이
1픽셀이라도 틀리면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초보 디자이너 분들도 약간 헷갈리는 건데 다른 이제 이미지 관리 디자인 툴에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628에 380 사이즈거든요. 권장 사이즈가. 근데 627에 380으로 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노하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설명해봤자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딱 정확히 맞춰서 하시면은 좋다. 권장사항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파일은 JPG, PNG, GIF네요. 자, GIF가 된다는 건 뭐냐? 정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 짤방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새 시대에 쇼폼의 이제 영상 시대에 이미지만 과연 넣을 것이냐, 한 개만 딱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움직이는 영상을 내가 그래도 좀 AI나 다른 걸로 만들어서 넣을 것이냐. 소비자한테 눈이 가게 되는 거는 사실 당연히 GIF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노력하고 기획하느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 마케팅 메시지 효과도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을 하셨으면은 미리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테스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는 건데, 자, 사실 이 마케팅 메시지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인데, 요새는 제가 저번 이제 저는 라이브 커머스 강의도 했었거든요.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케팅 메시지 대신에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일 모레 말씀드릴 거지만 쇼핑 라이브에서 쇼클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쇼핑 라이브는 쇼클립이든 어쨌든 영상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영상으로 보게 되는 컨텐츠인데, 그 쇼핑 라이브나 내 스토어를 연동해서 쇼클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푸시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마케팅 메시지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쇼클립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제한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쇼핑 라이브는 라이브 자체는 그 라이브 커머스 자체는 이제 스토어가 새싹 등급 이상이 돼야 가능해요. 이 새싹 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토어 개설을 하시게 되면은 씨앗 등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 수량 맞추고 이제 주문 금액을 이제 맞추게 어느 정도 일정 달성을 하게 되면은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 씨앗 다음에 새싹입니다. 새싹은 총 3개월 동안 내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주문 수량이 200건, 주문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채워지면은 새싹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때 여러분들 쇼핑 라이브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라이브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쇼클립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밀고 싶은 상품이 있다 하시면은 그 상품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보실 거잖아요. 뭐 위탁 판매를 해도 샘플 내가 직접 봐야지 요거를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사진도 찍을 거고, 좀 내가 제조한 상품이라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상품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물론 AI로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상품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 컨텐츠에 관한 부분은 요새는 사실 핸드폰에 뭐 캡컷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어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블로라는 어플도 있고요, 캡컷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는 그냥 1분에 그냥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쁜 배경에서 내 상품 가지고 노래 찍고 그냥 이거 말로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상품은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어에서만 되게 좋은 가격을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뭐 소고점 같은 거 딱 만들고 찍어요. 세로형으로. 그리고 쇼클립을 올리는 겁니다. 이 쇼클립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스토어를 개설하시자마자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쇼클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케팅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 당연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을 때는 알림받기 수가 얼마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10,000명이 되고 이제 분명히 이제 스토어 개설을 하면은 내가 정직하게 운영하고 막 되게 열심히 운영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 스토어가 커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내 스토어가 10,000명 알림받기 수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 되고 100,000명 되는 게 사실 금방금방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마케팅 비용이에요. 마케팅 메시지 아까 제가 한 명당 1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47명일 때는 400원, 470원밖에 안 하죠. 근데 10,000명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0,000명이면 10만 원이고 10만 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케팅 메시지 10만 명한테 내 스토어가 10만 명이 됐는데 마케팅 메시지 유료로 한 번만 더 보내려고 해도 100만 원이 벌써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번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300만 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토어가 커지고 상품도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한테 푸시 알림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제 마케팅 메시지 보내는데 막 300만 원 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사실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톡 채널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이제 하신 분들한테 우리 브랜드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푸시 알림을 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돈이 듭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 톡 채널에 있는 고객들이 10만 명이면 또 돈이 뭐 100만 원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쇼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명한테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그것도 영상을 보낼 수가 있다. 알림 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영리하게 절감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 메시지는 쇼클립이든 내 알림받기 고객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 스토어 열심히 꾸려서 알림받기를 많이 만들어 두셔야 많은 사람들한테 마케팅이 가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케팅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토어를 이제 좀 시작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 이제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아무리 해도 상품 등록하고 막 운영해도 막 리뷰도 안 쌓이고 막 돈은 없어요. 마케팅 비용 쓸 돈은 없는데 이거 리뷰도 안 쌓이고 좀 스토어가 좀 크질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대다수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셀러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작업이라고 해요. 작업. 이건 약간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가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알림받기가 만약에 아까처럼 아까처럼 40명이고 막 이러면은 이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스토어 같고 막 되게 좀 리뷰도 없고 막 이래버리면은 소비자가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왔다가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내가 이거 그래도 좀 밀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좀 내 스토어 약간 신뢰성을 좀 주고 싶은데 하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알림받기나 리뷰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좀 작업을 해주셔도 좀 괜찮다. 사실 편법이지만 저는 그냥 제 경험상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어 개설을 하시는 순간에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로 넣으시면은 전화가 불티나게 옵니다. 이거 스토어 사기 노출 해드릴게요, 작업해드릴게요, 막 불티나게 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내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어떤 게 종목고 어떤 게 사기꾼인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시거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평균적인 금액에 그냥 좀 믿을만한 사이트에서 구매를 좀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게 제가 하나 추천드릴 사이트는 뭐냐면은 요 사이트입니다. GPA 코리아라는 사이트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약간 영리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도 그냥 개인이 이메일 영업이나 전화 영업, 스팸 영업 하면서 그냥 이제 그렇게 하던 일반적인 마케팅 그냥 개인사였어요. 그런데 얘네가 어느 날 홈페이지를 만들더니 요게 막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있고 막 딱 이렇게 뭔가 딱 구역별로 나눠서 마케팅별로 나눠서 해놓으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요게 비용은 막 전화 오는 데보다 한 뭐 체감상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신뢰성이 있고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싸리 이런 사이트에서 하는 게 좋다. 요거 한번 우리 매니저님 한 번만 이거 틀어주세요. 매니저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절대 이 사이트의 직원이 아닙니다. 저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저는 왜 사용을 하냐면 여기도 라이브 커머스 또 광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여기 스토어 보이시죠?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 클릭을 해보시면은 활성화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옵션이 있어요. 옵션. 제가 지금 마치 저도 약간 좀 생각을 못한 건데 제가 약간 약팔이 같이 느껴지긴 한데 그냥 편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팁을.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하시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알림 받기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100건에 9,000원이에요. 100건에 9,000원이면은 전 보통 좀 그래도 들어갔을 때 스토어 알림 받기가 이 정도면 좀 믿음이 간다 하는 숫자가 한 1,000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9만원 정도 쓰시면은 1,000건은 됩니다. 그래서 1,000건은 해서 그 정도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더 있네요. 150건에 좀 더 싸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리뷰 작업인데 리뷰도 있어요. 그 구매평이라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구매평 클릭하시면은 10건에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진 포토 리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포토 리뷰는 구매자들이 구매를 할 때 이 후기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리뷰가 포토 리뷰가 진짜 내 구매하시는 사람들의 구매 확률을 한 90% 올린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만큼 특히나 식품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상품을 살 때 꼭 보는 게 포토 후기 다른 사람들이 사는 상품의 후기입니다. 그 상품이 그래서 저렇게 비싼 거예요. 10건에 3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건에 3,500원인데 비싸요. 저거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내 상품 사진 여러 장 보내달라고 해서 이거를 그 업체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이제 올려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쁘게 써줘요. 길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게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물고 싶은 상품에 그 구매평이 달리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매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 상품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 상품 품질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 상품 쇼핑 검색 페이지가 만약에 이 상품이 한 저기 3페이지, 4페이지 있었어요. 그러면은 구매평이 달리고 상품 찜이 되고 저렇게 이제 뭔가 이제 막 상품이 활성화가 되면 좋게 달리고 하면은 저거 3, 4페이지에 있던 상품이 내 상품이 1, 2페이지에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조금만 내려도 내 상품이 보이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요거를 사실 아까 1교시 때도 그랬는데 1교시 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알려드릴까 말까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결코 뭔가 이제 적법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교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생이라면 저는 그냥 그 위에 한 학년 선배라던가 조금 그냥 같은 동기인데 뭐 좀 더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으면 좋겠을 그런 팁들을 좀 제가 위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습 같은 것도 좀 저번 주도 많이 한 거고 썸네일 만들기라던가 그런 것들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거고, 이거 사실 막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가이드 교육 영상 이런 거 제대로 돼 있는 강사들이 하는 영상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뭐 안 좋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면은 나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이제 또 뒤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출발선에라도 약간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하면은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스토어 팁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만 사놓으시고 내가 반응이 오고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다 돈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를 이런 거 구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때부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광고 같은 것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이제 돈을 좀 더 써서 열심히 상품 품질수 높이고 키우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요거 마케팅은 오늘 제가 3주 차에 이번 주 차에 드려서 말씀드린 건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너 광고라든가 검색 광고라든가 또는 배너 광고도 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 여러분 포털 사이트 보면은 막 이미지로 되어 있는 배너 광고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상단에 이렇게 길게 있는 배너 있죠. 그 PC로 네이버 들어가시면 그거는 이제 네이버 메인 배너라고 하는데, 그 메인 배너가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돈을 받거든요. 황금 시간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 저녁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황금 시간대 요거를 하게 되면은 막 4천만 원, 3천만 원 이래요. 한 시간에. 그러면은 물론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왔는데 내가 초보야. 그래서 그 상품 이제 리뷰나 내 스토어가 안 좋아하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 돈 내고 막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만큼 내 스토어가 제대로 구색이 안 갖춰져 있으면요. 그러면은 배너 광고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수준에서는, 그 시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런 마케팅 조금씩 돈 써서 내가 구색을 맞춰놓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스토어 좀 있어 보이는데 약간 신뢰감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상품 하나가 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너 광고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배너 광고를 한다고 하시는 어르신 업체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배너 광고라는 게 굉장한 효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갇혀 있으신 분들이 좀 몇몇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배너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좀 뜯어가려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야금야금 좀 편법이더라도 이런 걸 하시면서 내 스토어 좀 꾸며놓고 그리고 좀 좋은 상품 해놓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상품 소싱이나 온채널 같은 걸 활용해서 상품들 좀 구색을 이렇게 카테고리 쫙 갖춰놓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상품 딱딱 몇 개 상위에 노출시켜놓고 반응 보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오고 이제 한두 개씩 구매가 되고 이제 스토어가 운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광고 네이버 광고 일주일에 5만 원씩 쓰시면서 키워드 제외시키고 또 효율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동시에 이런 것들 스토어 알림 받기가 좀 너무 느리다, 올라갈 때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리뷰 같은 거 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자, 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건 왜 있냐?
이 상품 Q&A, 트래픽, 뭐 상품 공유 이런 거는 왜 돈 내고 굳이 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행위들이 다 이제 스토어 상품 품질 지수라고 합니다.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상품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 버튼에 있는 톡톡 문의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질문을 받고 판매자로서 내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상품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점수를 조금 올려줘요. 품질을 조금 올려주고,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잘 돌아가게 되면은 내 상품이 상위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찜도 마찬가지고요. 뭐 트래픽도 마찬가지예요. 트래픽은 내 스토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요게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제가 둘러보기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제 유입한 사람의 그 트래픽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둘러보기 하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이제 소비자들이 내 스토어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도 내 스토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그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 자체도 내 스토어 상품들의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너무 좋다. 그래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그때는 요새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쇼클립과 관련해서 그 쇼클립과 더불어서 브랜드 커넥트라고 그 네이버에서 아마 한 3주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브랜드 커넥트라고 그 네이버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랑 내 상품을 연동시켜서 내 상품을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맡기고 그거를 수수료로 베이스로 이제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 외에 다른 마케팅 방법들,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돈을 좀 안 쓰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층에서 조금 더 실습 위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레뷰 뭐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데랑 이제 좀 결은 다를 수 있죠. 카테고리도 다를 수 있는데, GPA 코리아는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고, GPA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쇼핑 라이브를 좀